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세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전략적 제휴 방법은,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제휴, 즉 다시 말해서 Strategic Alliance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전략적 제휴의 정의,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목적,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업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를 해본 경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온라인상의 경매 사이트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파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온라인상으로 옮긴 형태가 온라인상의 경매 사이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경매 사이트를 온라인상으로 옮기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시간의 구애 없이, 장소의 구애 없이 많은 판매자와 많은 구매자들이 직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100분 활용하고자 그리고 성공한 기업이 이베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베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온라인상의 경매 사이트인데 오프라인상의 모델, 경매를 온라인상 모델로 변형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션, 경매를 옥션이라고 하죠. 경매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 N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은 한 사람,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잉여 제품 혹은 희귀 상품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재고품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사이트에 올리면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것이 온라인상의 경매 사이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경매 사업은 수학 최정의 법칙과 네트워크 경제성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수학 최정의 법칙이고 네트워크 경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일장에서 아마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최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거기에 나오는 아웃풋이 단위당 아웃풋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래의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학 최정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 특히 네트워크가 열려진 인터넷 세대에서 적합한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노출되면 될수록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능한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판매자와 구매자 신뢰관계 확보 또한 중요한 것이 인터넷 경매의 특징입니다. 자, 이베이는 우리가 그 설립 배경부터 초창기부터 살펴보면 피해를 한 사람, 한 엔지니어가 피해를 사귀는 그 여자친구가 그 사탕 바구니 수집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모아가지고 사귀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없을까? 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웹을 개발해가지고 옥션 웹이라 개발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지금의 현재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 당시의 그 실적을 보면은 9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 9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장터입니다. 그리고 초당 $2,000
그리고 연간 600억 달러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숫자죠. 매출액은 87억 달러, 순수익이 223억 8천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2009년 말 현재 기준으로 8개의 스페셜티 사이트와 37개의 쇼핑 카테고리를 갖춘 그러한 웹이며 30여 개 국가에서 경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현재 이베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베이의 매출액 및 이익 성장 추이를 쭉 보면은 쭉 98년부터 쭉 계속 쭉 이렇게 성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매출이 87억 달러, 그리고 순수익이 23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베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물론 그 테마는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이베이가 이때까지 활용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는 매그 윗맨을 CEO를 영입한 후 인터넷 경매 모델의 수익 창출을 전략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부과한 형태가 윗맨 CEO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거래량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확보. 다음 두 번째로 고객들에 대한 차원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서비스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혹은 이비즈니스의 3C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이렇게 3C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C 컨텐츠는 뭐냐면은 일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웹사이트의 개발은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먼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콘텐츠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수익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간의 커머스,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이 비즈니스 커머스가 이루어지는 형태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러한 절차를 아주 잘 수행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역의 확장을 서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베이가 이런 모든 활동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휴를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그 CEO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는 첫 번째, 판매자, 구매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러한 것이 그 CEO 휘트맨의 전략 목표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수행하자고 하면은 이베이 자체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생각한 것이 그래, 전략적 제휴를 하자 하고 시작이 된 게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 제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로서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적이지만은 잠시 동침하는 것입니다. 적이지만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잠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되면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별거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제휴는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것 개념보다도 서로 경쟁에 이기자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휴를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당시 인터넷 이용 고객의 절반 정도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던 AOL, 아메리칸 온라인이죠. 인터넷 접속 서비스죠. 가 제휴를 하고 기업에 크게 성장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베이는 경매는 이베이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만연해 있을 정도로 아메리칸 온라인이 이베이에 그 공헌한 바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베이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사의 온라인 사업부 Go.com과 제휴를 하고 ABC, 디즈니, ESPN 인터넷 사이트의 경매 방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딜러, 온라인 중고차 경매 시장에까지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utotrader.com과 제휴를 해서 그 사업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메리칸 온라인이나 디즈니나 autotrader.com과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했던 것은 초창기에 그 위트맨 CEO가 밝힌 전략의 목표에 발맞춰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그 선도 기업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잠시나마 손을 잡는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뿐만 아니라 이베이는 인수를 통해서도 성장을 했습니다. 소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half.com 인수를 해서 고정거래 가격의 인터넷 전자상거래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매는 가격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어떤 그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인데 이제는 그 소비자 혹은 소매시장의 고정거래 가격의 인터넷 전자상거래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대금 거래에 대해서 어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빌포인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기업에 대한 인수 방식을 통한 진출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옥션, 그리고 2009년에는 G마켓, 중국에서는 이치넷, 인도 바지컴 이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외 시장 진출할 적에는 현지 기업,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의 인수 방식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공룡 그룹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전략적 제휴는 이렇게 기업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 제휴가 뭔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략적 제휴의 등장 배경. 1990년대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략적 제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에 강한 회사와 마케팅에 강한 회사와 전략 제휴를 통해서 서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존하자는 그 전략이 전략적 제휴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M&A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M&A는 인수합병, merge and acquisition이죠. M&A는 두 개의 회사 1 플러스 1이 합쳐져 가지고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 밑으로 서브로 들어가는 형태가 M&A 형태고 전략적 제휴는 1 플러스 1이 똑같이 1 플러스 1, 2로 남는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형태가 전략적 제휴고 그와 반대로 두 개의 독립적 기업이 하나의 독립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M&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략적 제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에서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 제휴는 파트너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경영 자원의 공유, 교환, 통합과 같은 상호성이라는 것은 서로 이익, 서로 공유, 서로 통합, 이러한 개념이죠. 이러한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한 조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 제휴는 협력과 경쟁의 양면을 갖지만은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잠시 손을 잡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만큼 가벼운 마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전략적 제휴는 제휴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제품, 시설, 기능 및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일련의 생존적 연합입니다. 또한 전략적 제휴는 일반적으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자동차, 항공, 화학, 중전기 분야 등과 같이 첨단 산업 및 대규모 장치 산업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 산업기술 분야별 전략 제휴를 보면은 전략 제휴는 일반적으로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통신, 신소재 산업, 자동차, 항공화학, 중전기 분야 등과 같은 첨단 산업 혹은 대규모 사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장 진입, 상호 보완적인 기술 활용, 신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우리가 표를 우리가 보면은 산업별 제휴의 목적의 비중에 맞춰서 보면은 앞에 설명했듯이 대부분이 보면은 통신, 정보통신, 그다음에 신소재 산업, 자동차, 항공, 화학 이런 분야에 두드러지게 전략적 제휴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목적별로 보면은 시장 진입, 빠르게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기술 활용,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기술을 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럴 적에 자본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략적 제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뭘까? 무엇 때문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할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자원과 위험의 공유입니다. 자원도 공유하고 나쁜 경우에는 위험도 서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시장에서 경쟁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보완적인 자원을 가진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로 연구개발 투자액, 설비 투자 금액 이 증가하면서 투자 금액과 투자에 따른 위험률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휴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되고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도 갈수록 짧아지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 만큼 실패했을 경우에 그게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전략적 제휴를 통하면은 반반씩 나눌 수 있고 위험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버스와 슬립, 보잉사와의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GM과 토요타의 누미의 합작 투자, 다음에 삼성과 토시바의 256메가의 D램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전략적 제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목적으로서 두 번째로서는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속도 단축, 즉 다시 말해서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빨리 진입해야 될 경우에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에 의한 경쟁 우위의 증가로 이 소리는 뭐냐면은 빨리 진입하는 사람이 그만큼 빨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증가로 경쟁자보다 빨리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가 짧은 반도체 산업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경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신속한 신규 시장 및 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제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에릭슨 통신과 하니웰 컴퓨터는 합작을 해서 사설 전자교환기 PBX를 개발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신제품 개발을 해서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한 한 방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사업은 시장 초기 진입자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비즈니스나 이커머스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First Movers Advantage라고, 즉 다시 말해서 초기 진입자가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제품을 개발해서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50%를 획득하고 가는 것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인터넷 벤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단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진입 초기 단계, 생존 단계, 성장 단계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빨리 시장 진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벤처 기업들은 많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인터넷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입 초기 단계에서는 신속한 회원 모집, 고객 선점, 그다음에 생존 단계에서는 고객 정보 활용, 맞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가상 공동체 구축,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장 단계에서는 다각화, 전략 제휴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위해서 시장에 빠른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결국은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 제휴의 주요 목적으로서는 산업 표준의 선택입니다. 산업 내 기술의 표준화 및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VCR 산업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마스이타 VHS 방식과 그다음에 소니의 베타 방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니가 져가지고 일반적으로 VCR은 VHS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준으로 삼았죠. 하지만은 소니가 CD 분야에서는 힘을 내서 필립스와 제휴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DVD 분야에서도 마츠이타 히타치 도시바에서 내는 협력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타입에서 만들어진 표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제휴를 빨리 해서 산업의 제품의 표준을 만들면은 그만큼 마켓 쉐어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 창출에 그만큼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표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경제성 확보를 통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의 유연성 확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기업이라는 것이,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 쭉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와 마찬가지로 산업도 수명주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언젠가는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나쁜 경기를 접하게 되면은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하면은 그나마 어느 부분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손실을 최대한도로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전략적 제휴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연성 확보. 자, 기업은 신시장의 진출뿐 아니라 기존 사양 산업에서도 탈퇴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휴를 추진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산업이 사양 산업, 퇴출 산업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빨리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은 만약 우리 기업이 제품을 전략적 제휴를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퇴출, 빠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된 공장, 용지,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하면은 그나마 쉽게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퇴출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진출뿐 아니라 퇴출도 쉽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서두는 것입니다. 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양 산업의 합작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옵션을 갖는 것과 유사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양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옵션으로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의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양화된 사업을 합작 투자로 전환하면은 사업의 전망이 좋아질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콜 옵션과 전망이 나빠질 경우에는 철수할 수 있는 풋 옵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을 경우에는 더 확장, 나쁠 경우에는 빠지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자신의 핵심 역량이 아닌 주변 활동 기능을 외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원래의 이상적인 형태의 목적인 자원과 위험의 공유라든지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의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든지 산업 표준의 선택이라든지 기업의 유연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전략적 제휴의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